이번 시간에는 Statics and Elasticity, 정력학과 정력학이란 건물을 질 때 매우 중요하거든. 건물 구조물이 안정성을 가져야 되니까 평형, 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건물들이 진동을 해요. 그 매우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resonance frequency라고 하는데 그 resonance frequency하고 동일한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바람이 불면 건물이 무너지기도 해요.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을 잘 해야지 어떤 충격에 견디고 오래가는 건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현수교가 무너진 일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스태틱스를 잘 공부하고 그리고 스태틱스를 넘어가서 그 다이내믹스까지 알아야지만 그 구조물을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고 유지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라스티시티 그 고체 심지어 액체도 그런데 힘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나는데 약간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아주 큰 변형이 일어나는 건 기체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변형이 일어나고 그건 기체는 우리 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연력학, 통계역학 이런 것들을 배울 때 공부하게 되고 정력학 부분에서 그 일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관계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평형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뉴턴 역학에서는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두 가지를 리니어한 것과 로테이션 두 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F equals ma가 있는데 acceleration이 없어야 돼. standing still, 그러니까 x 닷 velocity 자체도 없고 center mass 좌표계에서 봐야 되겠죠. velocity 자체가 완전히 없다라는 것은 말하기가 곤란한 게 항상 갈리레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velocity는 있을 수 있어요. 그 구조물이 건조되어 있는 그런 좌표계 안에서 velocity가 없을 수 있지만 무빙 프레임에서 뭐 다른 좌표계에서 봤을 땐 velocity는 있을 수가 있죠. 센터 매스 프레임에서 봤을 때 velocity가 없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어느 좌표계에서나 같은 어느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나 다 그 말이 통하려면 acceleration이 없는 게 평형의 기본 조건이다. 근데 acceleration만 없으면 되느냐? 센터 매스는 acceleration이 없는데 뺑뺑 돌 수가 있잖아. 돌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토크가 없어야 된다. x 더블 닷이 없어야 되고 세타 더블 닷이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퀄리브리엄,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들은 모두 다 벡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살고 있다고 뉴턴 역학은 가정하기 때문에 그 net force와 net torque가 없어진다라는 뜻은 6개의 방정식이 만족이 돼야 돼요. 각 카테시안 컴포넌트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방정식을 풀려면 여기에 이 힘이 여러 가지 뭐 다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기 뭐 중력을 받는 센터 매스에서 중력을 받을 거고 다리가 지지하는 그 힘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평형으로 이룬다. 뭐 이런 그 조건이 들어가는 부분에 들어가는 힘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현수교 이렇게 하면 여기 다리도 있지만 이 폴대가 있고 여기에 줄을 매달아서 이 줄을 치렁치렁 매달아서 교각이 양쪽 끝에만 있고 배나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모양도 좋고 이렇게 해서 견디는 수가 있고 그럼 요거 하나하나 텐션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가
이 방정식에 이 다양한 변수가 들어가니까 이러한 리니어 이퀘이션의 문제를 풀어야지 돼요. 그래서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는 법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꼭 알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뭐 2x2, 3x3, n×n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또 수학을 모른다고 해서 수학을 1년 동안 배우고 와서 물리를 배울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수준의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할 기회가 요 과를 배우면서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토크를 계산하려면 어떤 그 평형을 이루는 물체는 rigid body라고 봐야 돼요. 물렁물렁한 건 평형 이루기가 되게 힘드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구조물 같은 것을 얘기했을 때 걔네들이 평형을 이룬다 그러는데 rigid body를 생각합시다. 여기에 주어진 힘들이 다양한 힘들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3차원 공간에서의 힘을 받겠죠. 그런데 먼저 2D 문제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어떤 회전축, 센터 매스를 지나는 회전축을 생각해서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 개의 힘들이 다 어플라이 됐을 때 이것이 만들어내는 토크. 항상 레버암, 수직인 방향으로 퍼펜디큘러 디렉션으로 토크들을 계산하고 얘를 일로 끌고 와가지고 요것의 수직인 거리, 요것도 요거의 수직인 거리.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하고 어느 방향으로 놓냐?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이걸 플러스로 주고 마이너스를 주고 다 더했을 때 토크가 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이 힘들을 다 모아서 다각형이 만들어지느냐. 그래가지고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데로 놓으면 이게 힘들이 F1, F2, F3, F4, F5, F6 이런 것들이 다 더했을 때 한 바퀴로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힘이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네트 토크도 없어야 되고 네트 포스도 없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평형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어떤 리지드 바디가 아무런 모양을 갖고 있을 때 이 리지드 바디가 받는 힘을 먼저 생각하면 힘은 센터 매스에서 작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를 이제 쫙 갈라 센터 매스 있으면 이제 이 좌우의 매스가 여기는 이제 되게 커서 이쪽이 무거워 보이지만 덴시티가 이쪽이 더 무거운가 보죠. 그러니까 여기 센터 매스가 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럼 여기 이 부분의 센터 매스, 이 부분의 센터 매스, 여기 그래비티가 또 작용을 할 테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토크는 다 캔슬되게 되죠. 근데 그 유니폼 그래비티에서는 센터 매스가 센터 오브 그래비티 하고 같아요. 근데 유니폼한 필드가 아니라 아비트러리 할 때 그렇지 않고 근데 스페셜 케이스로 스페리컬리 시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센터 매스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였죠? 뉴턴이. 그래서 캘큘러스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쉘 시어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유니폼한 스페리컬 매스 디스트리뷰션이 주는 센터 매스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하고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힘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힘의 3개의 카테시안 컴포넌트가 0이 되어야 되고 또 토크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토크의 3개의 카테시안 컴포넌트가 0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6개의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6개 리니어 이퀘이션에 들어가는 6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겠죠. 그것을 다 풀어야지 인제너럴 풀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구조물이 여러 개로 또 구성되어 있으면 각 부분이 다 이퀄리브리엄을 이루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관여하는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야 될, 인 프린시플 풀어야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수학을 공부하고 와서 공부하기에는 한 학기가 다 끝나. 이 시간 안에 해결하는 법을 배우기로 합시다.
자, 먼저 우리는 데카르트를 존경해야 돼요. 데카르트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아하, 이것은 카테시안 벡터 두 개의 스케일러 프로덕트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도록 했어요. 이미 이 시간까지 수업을 제대로 들은 학생은 이것이 숫자를 AI1에서 AIN까지 나열하고 X1부터 XN까지 나열해서 이것이 하나의 벡터이고 이것이 하나의 벡터이고 이 두 개의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이구나를 이걸 눈치 못 채면 이제까지 엉터리로 들은 거예요. 자, 그런 스케일러 AI라고 하는 벡터를 로 벡터로 하고 X를 컬럼 벡터로 해서 이 두 개의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카테시안 컴포넌트로 쓰게 되면 이게 그 벡터의 카테시안 컴포넌트라고 쳐버리면 스케일러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럼 이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BI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자, 이런 문제가 여러 개가 있다. 왜냐면 리니어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F1이 0이다라는 조건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런 이퀘이션이 F2가 0이고 third component가 0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타우 1이 0이고 타우 2가 0이고 타우 3가 0이고 적어도 6개를 해야 될 거야. 그러면 6개가 되는지 어떤 때는 0이 그냥 원래부터 다 0인 경우가 있어서 한 개, 두 개, 한 개는 그냥 뻔한 거고 두 개부터는 6개, n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n이라고 놔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라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벡터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n 컴포넌트가 n개가 있습니다. 그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조건은 ei.ej 이것이 델타 ij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델타 ij는 같을 때 1이고 서로 다르면 0인 그런 크로네커 델타를 이용해서 n개의 유클리드 공간의 독립적인 방향을 결정해주는 유닛 벡터, 카테시안 유닛 벡터들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리니어 이퀘이션이란 이런 게 x1부터 xn까지 있는데 앞에 이게 또 미지수가 n개이면 방정식이 n개 있어야 되니까 이런 a 벡터 할 때 얼마이고 a2 벡터 할 때 얼마이고 a3 벡터, an의 벡터하고 x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얼마라는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n개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a1.x는 b1이고 a2.x는 x는 b2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n개 a1.x부터 an.x equal b1 bn 이렇게 해서 n개의 방정식이 있다. 이 n개의 방정식을 아까 이 a들을 다 로 벡터로 써놓고 그 로들을 줄줄이 쫙 이어서 괄호를 쳐놓으면 그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오른쪽엔 다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을 한꺼번에 x라고 써주면 x1에서 xn까지 이렇게 써주면 매트릭스의 프로덕트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b1에서 bn까지 그러면 첫 번째는 b1에서 bn까지 컬럼 벡터로 써주면 리니어 이퀘이션이 완성이 된다. 리니어 이퀘이션이 주어지면 그 리니어 이퀘이션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인버스를 알면 된다. 여기 매트릭스 AX가 있는데 그걸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얘가 X이고 이 A가 이거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것이고 B가 얘네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B1에서 Bn까지 써놓은 것이고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알면 양변에 이걸 곱해서 인버스란 매트릭스 두 개를 곱했는데 이거에다가 뭐를 곱했더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뭐를 곱해도 뭐가 나와. 똑같은 게 나와.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왼쪽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면 X는 A 인버스 B. 그래서 이거는 곱하면 되는 거죠. A 인버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이거하고 B1에서 Bn까지 하고 이걸 스칼라 프로덕트를 쭉 해서 얻어내면 돼요.
그게 답이다. 그럼 문제는 이 인버스는 어떻게 구하냐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인버스를 구하려면 디터미넌트를 알아야 돼요. 먼저 2x2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디터미넌트란 인버스가 존재하는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존재하는가 아닌가는 중학생한테 물어봐.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영원히 안 만나는 경우가 있고 기울기가 같으면 이게 완전히 아이덴티컬하면 모든 점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비껴 있으면 얘네가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y equal ax 플러스 b 그리고 이걸 y equal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런 식으로 쓸 때 이걸로 기울기로 얘기를 하잖아요. 얘네가 평행한데 a하고 a 프라임이 같고 b하고 b 프라임이 서로 다르다. 이러면 기울기가 같으면서 다른 한 점에서도 만나지 않는다. 이거는 a하고 a 프라임이 같고 b하고 b 프라임이 같으면 완전히 똑같아서 모든 점에서 만난다. 여하고 a하고 a 프라임이 서로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카르트를 따라서 해보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런 매트릭스에 써 있는 이 가로나 또 세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벡터의 카테시안 컴포넌트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편하다. a.x라고 하는 게 있고 a.x라고 하는 스칼라 프로덕트죠. b.x가 있어요. 이거 이퀄 C1 이걸 C2 이런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요게 A1, A2, B1, B2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우 벡터를 만들어요. X가 X와 이것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라 하니까 얼마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두 개가 A와 A1, A2, B1, B2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두 개의 사이각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A와 B하고 평행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생각해요. 평행하면 이 삼각형으로 면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울기를 얘기해 주는데 왜? 이게 이제 2차원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곱하면 ax 플러스 a1x a2y 이퀄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라는 게 a와 x와 y의 개수의 비율이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요걸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1 나누기 a2x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이 카테시안 컴포넌트의 비율을 얘기해 주는 건데 결국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은 요것의 비율이 B1, B2의 비율이 A1, A2의 비율과 같으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은 A 벡터와 두 벡터가 패러렐하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렐하지 않으면 크로스를 하게 되니까 2차원 문제에서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 뭐냐? 이 매트리스를 이루는 로우 벡터들이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해야지만 인버스가 존재한다라는 말하고 일치하게 돼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 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바로 디터미넌트인데 그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는 서로 다른 것을 꼬집어내 가지고 퍼뮤테이션을 해서 곱하잖아요. 같은 것을 곱하면 필요 없고 서로 다른 것을 곱해서 0이 아니어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는 X축에 있고 나머지 하나를 구할 때는 Y축에 있어야 되고 두 개를 골라서 세 번째는 G축에 있어야지 어떤 부피가 만들어지고 두 개가 있을 때에는 X축으로 하나를 잡았으면 나머지 Y축이 나와야지 면적이 만들어서 0이 아닌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개의 벡터가 2x2에서는 이 두 개의 로우 벡터가
이게 벡터와 이 벡터와 이 벡터가 패러렐한가 아닌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패러렐한가 아닌가는 x로 곱하면 되는데 AD-BC가 0인가 아닌가. 이게 0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AD equal BC이지. 그러면 그것은 이건 비율을 하면 A 나누기 B는 C 나누기 D이지. 그러니까 비율이잖아. A 나누기 B는 C 나누기 D라고. 이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같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던지 아니면 모든 게 답이던지. 모든 게 답일 때는 두 개씩이 똑같아서 너무 뻔한 거라 풀 필요도 없는 거고, 결국 인버스가 구해지려고 하면 이 두 개의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해서 두 개인 경우는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고, 세 개인 경우 패러렐러 파이프라고 하는 부피를 0이 아닌 구조물을 만들어야 돼요. 부피를 만들어야 돼요. 부피나 2차원의 부피는 면적이고 3차원의 부피는 부피인 거죠.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x2일 때는 직선 두 개, 3x3일 때는 세 개가 이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되고, 그것이 다 디터미넌트로 해결이 된다. 그 디터미넌트는 바로 그 두 개의 벡터가 만들어내는 평행사변의 면적, 패러렐러 파이프의 면적, 3차원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4차원, 5차원으로 확장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공간이 XY G축 3개의 3차원만 있는 거지,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n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풀면 되는 거예요. n차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쓴다는 건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을 가정하는 거다. 그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 3차원 벡터로 나누는. 그러니까 이제 3차원을 보면 금방 알지. 세 개의 벡터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디터미넌트라고 했죠. 엡실론 ijk의 xyg 성분을 바꿔치기 하면서 하는데, 서로 바꿔치기 할 때 마이너스 엔타이 시메트릭 해야 되는 게, 시메트릭 하면 패러렐한 컴포트를 찾는 거고, 엔타이 시메트릭 해야지 패러렐한 것이 날아가 버리고 이거에 수직인 성분만 살려 남기기 위해서 이 엡실론 ijk라는 퍼미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시메트릭 컴포넌트는 다 없어진다. 왜냐면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시메트릭 하거든. 이 엔타이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없앤다. 패러렐 컴포넌트를 없애고 퍼펜디큘러 컴포넌트를 남긴다라고 하는 거야. 그 퍼펜디큘러 컴포넌트, 직사각형이 있으면 이거와 이거, 그것의 프로덕트, 그 면적. 패러렐러 파이프는 세 개의 독립적인 수직인 성분을 다 모아서 그걸 세 개에 구분하면 그게 바로 디터미넌트이고, 그 벡터가 만들어내는 패러렐러 파이프의 볼륨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1, 2, 3, even permutation, odd permutation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주는 거는 다 알았죠. 2x2에서는 non-zero가 2개밖에 안 나오고, 이게 even permutation이고 이게 odd permutation. 3x3에서는 6개가 나오는데 3개가 even permutation, 1, 2, 3, 2, 3, 1, 3, 1, 2. 그리고 3개가 odd permutation, 그게 마이너스 1의 팩터를 가지는 거라고 했고, 그 6개 숫자를 더 3개로 곱하는데 3개를 같은 줄에서 하나씩만 뽑았어. 여기서 하나 뽑았으면 그 다음에 여기 또는 여기인데 여기를 뽑고, 그 다음에 이 두 군데에서 뽑았으니까 하나밖에 안 오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하나. 그리고 여기를 계속 뽑았으면 이제는 요거 안 하고 요걸 뽑아야 되고 이렇게 뽑는. 그래서 이렇게 X자로 만들어져서 하나를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A11을 뽑았을 때 2233는 플러스, 2332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고, 동일한 방식으로 1, 2를 뽑았으면 2, 3, 3, 1이 플러스, 1, 2를 뽑고 2, 1을 뽑았으면 요쪽 마이너스. 그리고 요 세 번째 걸 뽑았으면 요렇게 X. 그렇게 해서 6개를 더하면 디터미넌트가 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4개까지 확장은 가능하고요.
크레이머 룰은 답이 뭐냐? 우리 인버스를 구하면 크레이머 룰을 안 써도 돼요. 답, 디터미넌트 하는 법을 알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칼럼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그래서 디터미넌트에서 레이쇼를 구하면 x의 답이야. 그리고 두 번 y를 알고 싶으면 y가 곱해진 이 줄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그리고 디터미넌트 구하고 원래 디터미넌트는 나눠줘. 그리고 z를 구하려면 얘가 곱해지는 이 g 세 번째 컬럼에다가 이 PQR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 디터미넌트를 구해. 그럼 나눠줘. 그럼 x, y, z 답이 얻어요. 이거를 크레머 룰이라고 해요. 인버스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맨 뒤에 더 쉬운 방법이 나와. 여기 우리 여기서는 안 되네. 더 쉬운 방법이 나오는데 이 인버스 구하는 건 이 뒤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수학책에 나오는 스타일의 답을 여기다 정리를 했는데 저 뒤에 셀프 스터디에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이것은 패스하겠습니다. 두 개의 힘이 이퀄리브리엄을 이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개의 힘을 더하면 0이 되어야 하니까 액션 리액션 페어처럼 그러면 두 개는 서로 엔타이 패러렐하고 크기는 같아야 된다. 방향이 반대고 토크가 있다. 그러면 일단 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려면 힘이 평형을 이루려니까 마이너스 이거 원이 돼야 되는데 틀렸죠? 고쳐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아까 타이포가 있어서 이거 F1으로 고쳤죠. 그래서 두 개의 힘이 서로 캔슬 될 때 톡도 캔슬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F2를 마이너스 F1으로 이제 대입을 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X1 빼기 X2 크로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어진 힘의 방향이 X1, X2이고 힘이 두 개가 F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F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은 평형으로 이루었는데 지금 이 F란 방향과 X1 빼기 X2가 요게 X1 빼기 X2네. 이 두 개의 점을 잇는 벡터와 힘의 방향이 한 개의 힘의 방향 왜냐 나머지 하나 엔타이 패러렐이니까 그게 평행하지 않으면 토크가 생겨. 얘가 얼라인이 돼서 두 개를 잇는 이 방향 F, F, 마이너스 F 이렇게 될 때는 힘과 토크가 평형을 이루게 된다. 아주 쉽지가 않은 경우죠. 약간만 비틀어져서 이렇게 돼도 뱅그로 돌아가는 힘은 평형이 될지 몰라도 이게 두 개를 잇는 직선상에 힘이 있지 않으면 토크가 생긴다. 우리 센트럴 포스일 때 시스템 오브 파티클에 주어지는 토크가 익스터널 토크만의 합이 네트 익스터널 토크의 합만이 된다는 것은 센트럴 포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두 개가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 F와 마이너스 F 캔슬 되지만 토크가 없어지려면 센트럴이어야 되는 이게 두 라인을 직선 연결한 거하고 패러렐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거하고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개의 힘의 평형을 이룰 때에는 꼬리를 물어서 힘만 생각하면 꼬리를 물어서 삼각형을 만들 때입니다. 자, 토크를 생각하면 토크는 F3를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2 이거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요거로 대입을 하면 여기 보면 이제 F1 성분하고 F2 성분이 분리가 되죠. 그럼 X1하고 X3, X2하고 X3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방정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non-trivial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것보다 그 straightforward하게 리니어 이퀘이션을 결국에 풀어야 된다. 그걸 풀어야만 하는 건 풀어야지, 안 풀고 버티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 풀 수 있는 문제만 풀면,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결국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 수밖에 없다. 실제 컨택트 포스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기 바라고, 엑서사이즈로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 결국 리니어 이퀘이션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 매스가 달려 있어서 웨이트가 이렇게 있고 기준기 같은 걸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 스트링이 연결이 되어서 벽에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스트링은 텐션만 주어진다. 텐션만 주어진다. 그리고 여기 스틱이 있어. 그 스틱은 또 무게가 있으니까 무게 중심의 그 센터에서 자기의 무게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힌지라고 하는 게 경첩, 힌지가 있어서 힌지는 일종의 마찰력에 작용을 해요. 노멀 포스도 작용을 하지만,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가지 못하게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마찰력. 그래서 그 탄젠셜 방향으로, 그 서피스의 탄젠셜 방향에 또 마찰력도 존재할 수 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이게 width가 W가 있고 여기 height H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평형을 이룰 수, 여기에 또 캐피탈 M이라고 하는 게 있네. 이 평형을 이룰 조건을 찾아내라. 방정식을 다 써놔야죠. 힘의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2차원의 문제이니까 E1 hat E2에서 여기 써놨어요. 그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텐션과, 텐션은 T1은 요 가로 방향만 있죠. 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여기에 A점을 기준으로 할 거냐 B점을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힘에서는 기준점이 필요 없어. 하지만 토크를 할 때는 A를 기준으로 하는 토크, B를 기준으로 하는 토크,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줘.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해줘. 아니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기준점에 따라 토크의 값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토크가 캔슬되면 어느 기준점으로 해도 다 캔슬이 되게 되었는데, 그것을 거기에 토크 방정식에 나오는 변수가 가장 적게 작은 숫자의 그 변수가 나오도록 해야지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어쨌든 힘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E1의 방향으로 주어진 힘은 두 가지가 있다. 이 힘하고 이 힘. 나머지는 다 버티컬 방향이니까 얘가 캔슬돼야 된다. 노멀 포스와 T1이 캔슬돼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어. 두 번째, 이 버티컬 방향으로 T2가 주어지고, 이 시스템에 T2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마찰력 F가 위의 방향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밑에 방향으로 이 막대기의 무게가 또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이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F, T1, T2 이런 건 다 unknown이야. 근데 요 조건을 보면 위로 미는 힘은 여기서 줄 수 있는 곳이 오직 힌지에서만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힌지에서 주는 마찰력 F는 이 T2하고 그 mg 요걸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 무게가 이게 이 무게하고 이 무게를 누가 견디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 다 연결해서 마찰력이 견디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T2라고 하는 게 mg하고 같은 거예요. T2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T2 대신에 캐피탈 mg가 여기 대입이 되어서 이렇게 F의 크기는 이제 먼저 결정이 되었다. 미리 변수의 개수를 줄여놓은 게 아주 유효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토크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점에 따라 토크의 식이 바뀌게 된다. 원점을 A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점을 B로 할 것이냐, 이 그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그림이 이 페이지에 있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텐데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불편하네요. 아무튼 토크는 이 평면상에서 힘과 X하고 F가 이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토크는 이 평면의 노멀한 방향, 이거의 수직으로 해서 튀어나오는 E3가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 E3 방향의 토크가 될 거고, 그걸 기준해서 시계 반대 방향이냐 시계 방향이냐 그거에 따라 사인을 잘 결정해야 돼요. A 지점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어떤 힘들이 토크를 주냐를 생각해 보면, A 지점을 향한 힘은 토크를 하나도 안 줘. 그러니까 A 지점으로부터 수직 거리를 갖는 힘만 토크를 계산해야 된다. 뭐 0인 걸 계산해도 결국에 0인데 시간 낭비만 되는 거고, 0이 아닌 토크를 계산해야 됩니다. A를 기준으로 하면 이 힘은 이 거리에다가 이 힘을 곱하고, 그리고 이 힘은 예를 들어 F 같은 경우에는 수직거리가 이만큼 거리에다가 F가 작용하는 거죠. W만큼. 그리고 N의 경우에는 H만큼 거리에서 N이 작용하는 거예요. mg는 이만큼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힘은 여기에 곧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토크, A를 기준으로 한 토크에 작용하지 않는다. 레버 암이 0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B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를 생각하면, B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힘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 없고, 다시 해야 될까? B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대신에 이런 토크, 이 거리로 B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힘은 여기서 이만큼 수직거리, 이 거리에 이 힘이 있고, 이 힘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토크를 A를 기준으로 할까 B를 기준으로 할까에 따라서 그 토크의 방정식, 토크의 계산하는 법이 다른데, A를 기준으로 하면 A를 지나가는 힘, 이런 힘은 다 소멸해 버린다. 토크가 레버암이 있어야 되니까. 그 A를 지나가지 않는 힘, 예를 들어 이런 것은 W만큼의 레버암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야 되고,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고 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힘은 어떻게? A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P 거리가 2분의 W만큼 있겠죠. 이 F는 W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N은 H만큼 떨어져 있고, mg는 2분의 W만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B를 기준으로 해서 힘을 토크를 구한다라고 하면, B를 지나가는 힘은 필요 없어. 얘도 죽어. 얘는 B로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2분의 W만큼 떨어져 있지. 얘는 B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지. 얘는 B로부터 W만큼 떨어져 있지. 그리고 이 두 개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회전 방향이 이렇게 들어간 걸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것을 마이너스를 해서 부호를 결정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얻으면 A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얻건 B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얻건 또 동일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답을 이용하면 우리가 먼저 T1과 N이 같다라고 했고, 그리고 F하고 두 개 매스에 의해서 노멀한 웨이트 두 개하고 반대 방향인 패러렐한 방향의 성분은 이 마찰력 F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F의 크기가 결정이 되었고, 이 토크의 방정식에서 우리는 N의 크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게 디터미니니까 N의 크기를 얻으면 그 N이 T1하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N의 크기로부터 또 T1이 결정이 돼. 그리고 여기에서 F를 얻어냈으니까 여기를 집으면 T2가 결정이 되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해버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happen to be 지금 우연히 지금 이 경우에는 리니어 이퀘이션 그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풀지 않아도 되게끔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서 그런데 너무 복잡하면 현명하게 머리를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다 때려놓고 매트릭스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제대로 풀었는가는 역으로 그 답을 방정식에 대입해서 맞으면 답인 거고 아니면 이제 틀린 거 찾아내야 돼요. 다음은 스트레스 스트레인 일라스티시티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합시다. 1971년에 나온 아주 옛날 책인데 이 사이먼 역학 책에 이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필요하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공부를 하기 바라고, 이 중에 섹션 5.8에 대해서 인용을 많이 해서 좀 써놨어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머티리얼이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강철 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받으면 모양이 변형이 돼요. 그 세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고 그 스트레스에 따라 변형이 되는 현상을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좀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야 돼요. 스트레스는 힘과 면적의 비율인데 세 가지 종류의 힘이 있어요. 이거 노란색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그 단면적을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를 얘기하는데, 누르는 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이 구조물이 평형 상태에서는 외력을 받았을 때 그 외력의 합이 두 개의 힘의 합이 0이라고 봐야 돼요. 세 개는 지금 복잡하니까 다루지 않아. 결국에 모든 힘은 여러 개의 힘은 두 개의 힘의 그 평형을 이룬다면 한 개와 나머지 n-1개로 생각할 수 있고, n-1개의 합은 상대편 그 힘과 exactly cancel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돼. 그래서 그 두 개의 힘만 갖고 지금 생각하기로 합시다. 두 개의 힘의 평형을 이루는데 그 두 개의 힘이 이 단면적의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를 찍어 누르는 그런 경우 컴프레션 스트레스라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결과물로 변형이 일어나는데 찌그러지겠죠. 길이가 원래 길이에 대해서 짧아지겠지. 델타 L이 네거티브하게 될 거예요. 그걸 컴프레션 스트레스라고 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풍선을 양손으로 꽉 누르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찌그러지는데 사실은 옆으로도 삐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요 뒤에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쉐어링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누르는 거 말고 잡아 당기는 거. 현수교 같은 게 있는데 밑에 상판을 놔뒀는데 여기에 교각 두 개를 놔두고 도중에 줄로 매달아 놨어요. 얘는 텐사일 스트레스, 텐사일이라는 건 텐션에서 나온 말이에요.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늘어나겠죠? 잡아당기면 늘어난다. 그래서 이때는 주어진 힘이 이 길이를 늘어나게 하는 힘이고, 스트레스가 그게 스트레스이고, 스트레인은 그것에 비례해서 길이가 늘어나니까 델타 L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스트레스는 어떤 게 옆으로 비틀어.
닭의 모가지를 잡아 비튼다. 비트는 힘이에요. 그 비트는데 더 간단하게 비튼다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거고 훨씬 더 단순하게는 단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옆으로 민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토크가 생기는 상태죠. 지금 여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토크가 안 생기는데 이게 토크를 만들어서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늘어나고 이런 걸 토크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프링이 이렇게 길게 옆으로 삐져나가는데 그거를 감아버린 건 이거를 늘어나게 하면 주어진 힘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mpression stress, tensile stress, shearing stress 이 세 가지가 있다. 가위로 자를 때와 마찬가지 shear 가위로 자른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인이 생기는데 그게 그 파괴되지 않는 한 복원이 될 수 있는 일라스틱한 리전 안에서는 그 두 개의 물리 양이 스트레스라는 양과 변형된 양이 가한 힘 단위 면적당 힘과 스트레인 이 두 개가 비례 관계를 가지게 된다. 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나누면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비율은 인베리언트하다. 스트레스 힘 나누기 일종의 이런 경우에 압력이 되는 거예요. 압력의 스케일에다가 이 길이의 늘어난 전체 길이 분의 늘어난 길이 그것의 역수를 곱한다는 건 나눈다는 뜻이죠. 그게 상수가 되는데 이 상수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레이시오 이게 이제 이 물체 이 물질의 어떤 특성이 되겠어요. 어떤 합금이라든지. 그래서 이 컴프레션 스트레스를 눌렀을 때는 길이가 변형되는 게 네거티브이니까 그 비율을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비율을 벌크 모듈러스라고 디파인하고 그걸 심볼로 B라고 써요. 근데 이제 델타 L이 네거티브가 되니까 벌크 모듈러스가 포지티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 컴프레션의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프레셔의 단위가 되고 스트레인 변한 길이, 변형된 길이 나누기 전체 길이 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F 나누기 A는 프레셔 이게 아주 바이 데피니션 프레셔잖아요. 면적 나누기 힘 나누기 면적. 그 프레셔는 여기에 그 벌크 모듈러스 곱하기 변형된 길이 나누기 전체 길이. 그리고 요거는 컴프레션이기 때문에 델타 L이 네거티브가 되니까 마이너스 델타 L을 붙여서 포지티브 데피니트하게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텐사일 스트레스는 이 경우에는 동일한데 이렇게 늘어나게 될 때는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비율을 아까하고 동일한데 그것을 이제 영즈 모듈러스라고 해서 2라고 하는 문자를 써요. 아까 벌크 모듈러스 누를 때 찌그러지는 것은 벌크 모듈러스 B라고 하는데 여기서 늘어나는 텐사일 스트레스 스트레인 레이시오는 영즈 모듈러스라고 불러요. shearing 스트레스는 옆으로 그러니까 이 늘어난 길이가 자체 길이가 아니라 그 길이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늘어난 길이기 때문에 폴업이라고 하는 걸 내가 붙였어요. 그래서 이 레이시오, 스트레스 스트레인 레이시오를 이 경우에 스위어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G라고 하는 쉬어 모듈러스 G라고 하는 그 심볼을 쓰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힘과 델타 L이 비례하겠네. 그 델타 L은 퍼브 디렉션이다. 원래 길이에 대해서 이게 길게 있는데 그것에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줘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변형된 델타 L만큼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현수교의 문제하고 같아요. 여기 아까 얘기한 사이먼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보고 이게 미분 방정식 문제의 이그젬플이기도 한데 수학에서는 이 물리적인 내용을 잘 안 가르쳐 주니까 꼭
그 문제가 이제 수학 문제로 둔갑을 하는데 지금 이게 핵심이 뭐냐? 그 현수교의 쉐입이 하이퍼볼릭 그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에서 배우는 함수의 모든 함수는 아주 특정한 그 수학에서 디벨롭한 함수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물리 문제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우리가 익스포넨셜, 사인, 코사인, 뭐 여러분들이 로그 뭐 이거 다 물리 문제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는 물리 문제에서 나올 때 물리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되게 복잡한 거예요. 수학만 알아도 풀 수는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푸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나왔는데 그 답을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리 문제에서 수학을 여러분들은 수학과 학생이 아닌 이상 수학자가 될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에서 수학을 배워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수학자들에게 필요한 정도의 수학적인 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답만 알면 돼. 그리고 답이 맞아야지 돼. 그리고 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돼. 계산기만 뚫기 위해서 나온 거로 해가지고 다리가 무너질 수가 있다. 다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물리적인 현상을 알아야지만 된다. 그 문제를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런 무서운 일이 종이에 답이 나온다고 그냥 대충 해서 끝나고 답이 나왔네. 저 뒤에 해답지 보니까 답하고 갔네. 그러면 그게 so what?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걸로 만들어서 이퀄리브리엄을 배워서 이퀄리브리엄을 만족해서 부서지지 않아야지 된다. 겉모양이 수학적인 그 함수로 되어 있다고 그게 다 수학에서 나오고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게 물리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야 될 수학은 물리에서 나온 거밖에 없어요. 그게 수백 년간 바뀌지 않는 이유? 왜냐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야. 여러분의 학과 맨날 이름이 바뀌어. 물리학과 수백 년간 물리학과였어. 그걸 알아야지 돼. 맨날 바뀌는 오늘날 무슨 AI 뭐 난리를 치지만 그거 다 물리 문제 푸는 데서 갖다가 사용하는 게 99.9%.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뇌가 작용을 하지 않아. 그럼 AI가 다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를 왜 와? AI 보고 나 대신 공부해서 다 만들어내라 그러면 되지. 그럼 여러분들은 다 그냥 기계 인간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물리 문제를 풀어야지만 거기에서 나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그 뇌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매우 무서운 시기인데 물리 공부를 안 하면 진짜 인류가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기계에게 다 종속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자, 이거 디테일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결국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무엇인가? 얘가 그 이퀄리브리엄을 이루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여기는 이제 베리어블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마치 그 매스가 바뀌는 로켓 시스템이나 마찬가지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갖고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적분을 통해서만 이 커버처를 갖고 얘가 평형을 이루는 그 순간순간의 평형을 이루는 그 조건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답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푸는지 잘 들여다보고 그냥 산수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물리적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앞으로 현수교를 다 보면 저기서 이제 저게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그 스트럭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러니까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어요. 우리가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디터미넌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죠. 자,
한번 패러렐 파이프의 볼륨을 계산을 해보세요. 디터미넌트로. 디터미넌트는 익스펜션이 가능해요. 이거 이렇게 전개를 하는 방법이 있죠. 전개를 꼭 해보세요. 이걸로 전개할 수 있고 이걸로 전개할 수도 있고 이걸로 전개해도 돼요. 이렇게 전개해도 되고 이렇게 다 해봐야지 돼. 그러면 패러렐 파이프의 볼륨을 얻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떤 벡터 n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벡터 n하고 세 개의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스몰 abc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로 벡터와 컬럼 벡터로 해가지고 매트릭스 프로덕트의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누구 때문에? 데카르트 때문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ei.ej가 델타 ij이기 때문에 이런 장난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solution can be obtained by Kramer rule로 다음과 같이 아까 써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쇼를 취하면 답이 얻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버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인버스를 곱해가지고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인버스가 도대체 뭐냐? 일단 인버스가 있으려면 이 아까 얘기했지만 볼륨이 패러렐 파이프의 볼륨이 0이면 안 돼. 0이면 그건 되게 쉬운 문제로 바뀌니까 따르게 하고 볼륨이 0이 아닌 볼륨이 있는 경우에 인버스가 존재한다라는 걸 먼저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답이 뭐냐? 볼륨이 0이 아니니까 역행렬을 곱하면 1이 나와야 된다는 건 우리가 require 하는 거죠. 원하는 거잖아. 근데 이 부피를 기준해서 이거 디터미넌트 D가 이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니까 그거의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유닛으로 잡아가지고 답이 뭐라고 하자. undetermined.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눗셈을 할 때 그 곱셈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답을 가정해가지고 모 곱하기 모는 뭐다 해서 역으로 그걸 맞추는 거예요. 뺄셈을 할 때에도 덧셈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그 뺄셈을 덧셈으로 하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답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뭐를 때려 넣어야지 답이 되는 거를 하는 거야. 자, 1 over d라고 했으니까 이걸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해서 이 d를 오른쪽으로 보면 ddd가 돼야 돼. 아,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이게 볼륨이 나오네? 너무 쉽잖아. 왜냐하면 이 볼륨이라고 하는 건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볼륨이라고 했잖아. 그 말은 뭐냐? 이거하고 이거 곱해질 때 이 위에 컬럼이 뭐냐면 B 크로스 C여야 된다는 거야. B 크로스 C하고 이거하고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 A 닷 B 닷 C 아니에요. 이게 볼륨이네. 그러면 얘는 뭘까? 얘하고 하는 건 B잖아. B하고 곱해서 볼륨이 될 수 있는 것은 C 크로스 A네. 얘가 C 크로스 A고. 그리고 여기 C하고 해서 D 볼륨이 되려면 A 크로스 B네. 다 나왔어. 그래서 그게 바로 인버스 매트릭스가 별게 아니고 다 해보니까 인버스는 볼륨분의 B 크로스 C 크로스 A 크로스 B. 그게 그게 인버스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자, 그 수학책에 이렇게 쉽게 설명되어 있는 거 나와 보라 그래.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쳐. 그렇게 저렇게 그 크레이머 룰이나 이렇게 해서 엄청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나눗셈을 곱셈 하듯이 해봐라. 그러면 인버스는 이렇게 구해진다. n 차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볼륨을 만들 수 있는 매트릭스를 찾아내는 거야. 곱해서 볼륨이 나오도록. 그리고 off diagonal은 어떻게 되냐? off diagonal 아까 어떻게 됐어? 얘를 이쪽 A1, A2, A3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A, B, C가 이렇게 A 가로, B 가로, C 가로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게 요거하고 해볼까요? 그러면 B하고 첫 번째 거 하고 요거는 첫 번째가
B 크로스 C라고 했잖아. 그럼 B 닷 B 크로스 C. 아, 이거 당연하지. 두 개가 패러렐 하는데 볼륨이 안 만들어져. 나머지 놈들은 다 곱하면 다 빵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스 이렇게 구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세상의 삶이 편해질 거예요. 자, 오늘은 이만.